주위에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연쇄 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여성이 없다거나 또는 자기 아내가 없다든가. 그런데 강호순의 또 다른 특징은 늘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. 노래방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손쉽게 범행 대상을 고를 수 있었던 데는 그만의 수법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의 범행 수법을 보면 거의 호위동승이거든요. 그 호위동승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. 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낯을 가리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짧은 순간에 말을 섞는 것도 어려워하고 뭐 그게 일반적인 이제 남자들의 평균이라면 여성들에게 본인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웃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강호순. 그의 행적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많을 때는 한 달에 3명, 심지어 이틀간 연달아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로 범행이 잦았다는 겁니다. 살인과 살인 간에 있어서의 휴지기 또는 심적인 냉각기가 굉장히 짧아요. 그건 뭘 의미하느냐? 성적인 그 욕구 플러스 살인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마다 본인이 주체를 할 수 없었다. 특히 전문가들은 2007년 초에서 2008년 말까지 범행을 잠시 쉬었던 22개월의 공백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. 이 기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. 너무 길다는 게 문제죠.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2년에 가까운 기를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. 보통 휴직이라고 하면 1년 안쪽을 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강호순의 이제 어떤 그 범죄 방식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그런데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당시 수사백서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. 곡괭이는 피해자를 처리할 때마다 사용했던 범행 도구였던 겁니다. 곡괭이로 머리를 때린 건 2년차 범행에서 했단 말이에요. 이 조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 1년차 범행에서는 확인 사살을 안 했어요. 반면에 2년차 때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그 이후에 그렇지.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. 1년차 끝나고 그 이후 2년차 때. 근데 시신을 묻을 때마다 곡괭이로 사람을 내리친 거죠. 시신을 묻으며 곡괭이로 확인 사살을 했다는 강호순. 곡괭이에서는 신원미상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됐습니다. 그리고 그 2명의 피해자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. 범행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사이, 또 며칠 사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건씩 일어나기도 했어요. 근데 그걸로 보면 이 사람이 그 나머지 기간에도 틀림없이 어떤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곡괭이에서 추가 DNA가 검출된 후 여죄를 추궁당하자 강호순은 범행을 다시 자백합니다. 강호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쪽이 이제 압박을 한 거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진술을 해야겠다고 한 것 같아요.